여러분들께서는 살면서 게륵 같은 존재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게륵은 닭의 갈비뼈라는 뜻으로 큰 쓸모나 이익은 없으나 버리기는 아까운 사물 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프리미어리그에도 쓸모가 없으나 비싼 돈을 주고 사와 버리기 꺼려지는 선수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산초 선수입니다. 맨유에서 게륵으로 전락한 산초는 2021-2022 시즌을 앞두고 도르트문트에서 맨유로 이적했습니다. 당시 산초의 이적료만 8,500만 유로, 한국 돈 1,22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때문에 맨유는 산초가 미래의 스타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산초는 맨유에서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도르트문트에서 통산 137경기, 50골 64도움 기록에 한참 모자랐습니다. 2021-2022 시즌 38경기 5골 3도움으로 이적료에 미치지 못하는 활약이었습니다. 팬들은 산초가 맨유에서 적응에 실패했고 적합한 감독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에 지난 시즌 에릭 텐 하흐 감독이 부임한 뒤 산초가 도르트문트 전성기 시절 폼을 되찾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22-2023 시즌 초반 산초의 출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까지 2골을 터뜨리며 팀 내 최다 득점자로 올라섰지만 시즌 중반이 지나자 산초는 다시 부진에 빠졌습니다. 산초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고 제 컨디션을 유지하지 못하자 텐 하흐 감독은 결국 산초의 부활을 위해 폐관 수령까지 지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초는 41경기 7골 3도움에 머물렀습니다. 텐 하흐 감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 산초는 맨유의 완전한 먹튀로 전락했습니다. 자신의 부활을 위해 노력했던 텐 하흐 감독과 불화설에 휩싸이며 3라운드 경기 이후 아예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 아스날 FC와 경기에서 텐 하흐 감독은 산초를 교체 명단에서도 제외했습니다. 산초는 퇴장 징계 또는 부상도 없었기 때문에 텐 하흐 감독의 결정에 당연히 물음표가 가득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텐 하흐 감독은 산초의 제외 이유를 밝혔습니다. 텐 하흐 감독은 훈련에서 퍼포먼스가 만족스럽지 못했기 때문에 산초를 선택하지 않았고 산초는 항상 훈련에서 맨유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산초는 곧바로 텐 하흐 감독 인터뷰에 반박했습니다. 자신의 SNS 공식 성명서를 통해 난 이 문제에 대해 다른 이유가 있다고 믿으며 나는 오랫동안 희생양이 됐고 항상 훈련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습니다. 텐 하흐 감독은 산초와 개인 면담을 통해 단판을 짓고자 했습니다. 개인 면담에서 텐 하흐 감독은 산초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산초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상황은 파국으로 치달았고 산초는 1군 훈련 추방이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결국 제이든 산초는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로 임대를 떠나게 됐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제이든 산초가 도르트문트로 임대 이적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도르트문트 역시 같은 날 제이든 산초가 시즌이 끝날 때까지 임대 이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산초는 웃는 표정으로 등번호 10번이 적힌 도르트문트 유니폼을 들며 기념 사진을 찍었습니다. 산초의 딜은 완전 이적이 아닌 임대 형태의 이적으로 이번 산초 임대에는 완전 이적 옵션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맨유는 구매 옵션 없는 단순 임대라고 전했습니다. 영국 BBC 사이먼스턴은 산초의 임대료가 최대 400만 유로, 한국 돈 57억 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게륵으로 전락한 산초를 보낸 맨유는 중요한 일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올드 트래퍼드에서 올 시즌 두 번째 맞대결을 펼칠 예정입니다. 지난 8월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에서 가졌던 첫 번째 맞대결에서 0대2로 완패한 맨유가 자신의 홈에서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셈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 맨유는 복수에 실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 문어로 불리며 지난 2022 카타르 월드컵 당시 많은 승부 예측을 적중시킨 BBC 축구 전문가 크리스 서튼은 토트넘은 맨유를 상대로 3대1 손쉬운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대두되는 문제는 일관성의 부재라며 맨유는 확실히 경기력의 일관성이 없다고 운을 뗐습니다. 확실히 맨유는 매 경기마다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리그 강팀이자 현재 2위에 올라있는 에스턴 빌라를 만난 맨유는 홈인 올드 트래퍼드에서 3대2 역전승을 거두며 부활의 신호탄을 쌓아올리는 듯했습니다. 특히 지난 여름 이탈리아에서 영입한 라스무스 헤이룬이 자신의 프리미어리그 데뷔골이자 역전골을 성공시켜 많은 기대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맨유는 거짓말처럼 다시 패했습니다. 상대는 명백한 약체팀으로 평가받는 리그 15위 노팅엄 포레스트였습니다. 후반 9분 선제골을 허용한 맨유는 마커스 레시퍼드의 동점골로 점수를 원점으로 되돌렸지만 막판 집중력 유지에 실패하며 후반 37분 노팅엄 모건 깁스화이트에게 역전골을 허용했습니다. 쓰라린 1대2 원정 경기 패배였습니다. 게다가 맨유는 홈에서의 성적이 시원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맨유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에서 6승 4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홈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주는 다른 상위권 팀들과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에스턴 빌라의 경우 자신들의 안방에서 9승 1무를 거두는 중이고 리버풀이 8승 2무로 그 다음입니다. 서튼은 이런 점을 짚으며 올드 트래퍼드는 더 이상 요새가 아니라면서 안방에서 토트넘의 승리를 내줄 수도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더불어 맨유의 올 시즌 득점포도 연이은 침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맨유는 현재 20경기 22골을 넣고 있는데 이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강등권에 올라있는 셰필드 유나이티드와 벌리에 이은 프리미어리그 최하위권의 득점력입니다. 반대로 토트넘의 공격수들은 시정일관 좋은 득점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리그에서 42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토트넘은 맨체스터 시티와 리버풀, 그리고 에스턴 빌라, 다음으로 많은 골을 넣었습니다. 서튼은 토트넘에 새롭게 합류한 공격수 티모 베르너가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상대 수비에게 악몽을 선사한다며 토트넘 공격의 우세를 점쳤고 토트넘은 올 시즌 내내 보여준 공격적인 전술로 많은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더욱이 올 시즌 득점왕 타이틀을 놓고 맨시티의 엘링 홀란, 그리고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와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손흥민이 아시안컵 참가를 위해 전력에서 이탈했음에도 토트넘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서튼은 손흥민이 없어도 맨유전은 이길 수 있을 것이라며 토트넘에 유리한 측면이 많다고 알렸습니다. 토트넘은 맨유를 상대로 승리를 거둘 경우 지난 1989-1990 시즌 이후 첫 더블을 기록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맨유가 손흥민을 영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명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추락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지난 시즌 리그 3위로 컵 대회 우승의 영광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맨유는 현재 EPL 8위로 추락하며 체면을 구겼고 우승 경쟁에 뛰어들지도 못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챔피언스 리그에서 A조 꼴찌로 조별리그 탈락한 것입니다. EPL 최고 명가의 자존심은 구겨졌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맨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은 공격진의 부진입니다. 지난 시즌 리그 17골을 넣으며 커리어 하이를 찍었던 마커스 레시포드는 3골에 그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야심차게 영입한 공격수 라스무스 헤이루는 1골이 전부입니다. 맨유 최다 득점자는 미드필더이자 수비수 스콘 맥토미니의 5골입니다. 맨유의 공격진들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때문에 맨유가 부활하기 위해서 또 우승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공격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맨유 출신 공격수 드와이트 요크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맨유에서 뛴 공격수로 4시즌 동안 152경기에 나서 65골을 성공시켰습니다. 그의 최고 업적은 역시나 트래블인데 1998-1999 시즌 맨유는 EPL과 FA컵 그리고 챔스까지 정복했습니다. 잉글랜드 축구 역사상 최초의 트래블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 주역 중 하나가 요크였습니다. 그는 맨유 트래블의 영웅입니다. 요크는 현지 매체를 통해 맨유 공격진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그는 우승컵을 획득하기 위해 맨유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요크의 해법은 맨유의 공격진 보강입니다. 요크는 맨유에 적합한 3명의 공격수를 지명했습니다. 맨유가 우승을 위해 더 강해지기 위해 계약해야 할 선수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인공은 손흥민과 르로이 사네 그리고 빅터 오시맨입니다. 요크는 내가 맨유를 책임지는 사람이라면 오시맨과 사네 그리고 손흥민을 영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요크는 사네가 맨유 오른쪽에서 많은 옵션을 줄 것이며 오시맨은 화력과 골을 책임질 것이고 나의 이상적인 전방 3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요크가 맨유에 손흥민을 영입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자 손흥민의 가치에 대해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의 핵심 공격수인 손흥민은 외신 선정 몸값 비싼 주장 베스트 11에 뽑힌 바 있습니다. 이적 시장 전문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은 SNS를 통해 가장 가치 있는 주장 베스트 11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매체는 전 세계 축구계 주장 중 포지션별로 몸값이 가장 높은 선수들로 4-3-3 전술을 꾸렸습니다. 이번 시즌부터 토트넘의 주장직을 수행 중인 손흥민은 왼쪽 공격수로 뽑혔으며 5천만 유로, 한국 돈 714억 원의 가치로 평가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손흥민이 시장에 나온다면 가치는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정력 하나만 봐도 월드클래스로 증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5년 손흥민은 독일 분데스리가 레버쿠젠을 떠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후스퍼에 전격 입단해 토트넘과 동행을 이어온 지 어느덧 9년 차입니다. 올 시즌부터는 캡틴으로서 동료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주장 선임 당시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소니는 경기장 안팎에서 훌륭한 리더십을 보유하고 있고 우리 모두가 그를 세계적인 선수로 알고 있으며 드레싱룸에 있는 모두에게 엄청난 존경을 받고 있다고 믿음을 보냈습니다. 캡틴 손흥민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시즌 손흥민 공격 포인트가 승점과 직결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새로운 역사도 썼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다골 23위와 시즌 연속 2자릿수 득점이라는 금자탑이 완성됐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입니다. 축구 통계 매체 언더스탯에 따르면
손흥민은 토트넘 입단 이후 리그 288경기를 소화하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터뜨린 득점은 115골로 기대값보다 무려 28.89골이나 더 기록한 셈입니다. 이렇게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과연 쏟아지는 여러 구단의 러브콜을 뿌리치고 메뉴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저는 손흥민 선수가 메뉴는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메뉴는 장기적인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돈을 많이 봐도 간 선수들은 아니란 정신력으로 들어 눕기 바쁩니다. 아마 손흥민 선수가 가면 답답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메뉴에 갈 바에야 차라리 맨시티로 가거나 리버풀이 낫습니다. 부디 손흥민 선수가 이번 아시안컵에서 우승하고 보다 좋은 조건의 제안을 많이 받아 행복한 축구 인생을 완성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어느새 희망찬 2024년이 다가왔습니다. 작년에 원하던 일들은 모두 성취하셨나요? 지난 시간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으셨을 테고 힘든 기억들도 있으셨을 텐데 행복하기 위해서 불행했던 기억들은 모두 의식적으로 버리고 좋은 기억들만 남기세요. 어떤 아쉬움이나 후회가 남는다면 그 또한 내일을 살아가게 하는 인생의 경험일 테니 너무 괴념치 마세요.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건 바로 당신 자기 자신입니다. 소중한 당신을 한때의 부질없는 걱정과 고민들로 괴롭히지 마세요. 천천히 가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도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속도로 걷던지 하물며 잠시 멈추더라도 항상 행복하기를 가장 당신답게 살기를 응원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기적처럼 이루어질 거예요. 2024년 새해에는 더 많이 웃고 더 적게 울며 문득문득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